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기업의 죽전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새 총리 스가가 선출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현황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있고요. 체크한 걸 보면 미국이 682만 명, 그리고 인구가 대국인 인도가 5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련돼서 있는 나라들을 보면 멕시코가 있죠. 68만, 그리고 그 밑에 브라질 440만, 다 연결돼 있죠. 페루 14만, 콜롬비아, 북미 이렇게, 멕시코 그 아래 쭉 다 연결돼 있죠. 아르헨티나, 칠레. 그런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건 중국이 순위에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인도 그리고 중국, 이거는 인구 비례대로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현재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의 3억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20만 정도가 됩니다. 나스닥 주가입니다. 나스닥 주가가 12,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좀 많이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다시 갈지 아니면 다시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냐면, 내리면 너도 나도 같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까지는 11월 그 전까지는, 그때 언제죠? 대선이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요걸 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IPO 시장이 활발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마켓워치는 9월 14일 현지 기술주 IPO, 이게 IPO가 이제 비상장에 있던 거가 이제 상장으로 가는 거죠. 나스닥으로 갈 수도 있고요, S&P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총 8조 원을 조달할 것이다. 3곳. 그 중에 가장 좀 주목할 기업은 클라우드 소프트 업체 스노우플레이크. 여기는 워런 버핏과 세일스포스닷컴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나스닥은 굉장히 활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첫날 상장을 했었죠. 첫날 48,000원, 48,000원에 상장을 해서 첫날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쳐서 62,400원이었습니다. 이게 첫날이었죠. 62,400원. 둘째 날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이 금액이 62,400원에서 8만원 가량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깨졌어요. 이 상한가 똑같이 쳤고요. 상한가 쳤고 8만원 가량. 그 다음날 상한가가 깨져서 이때 잠깐 8만원을 넘었다가 89,100원이죠. 넘었다가 내리게 됐죠. 요 가격이 8만원 이하일 겁니다. 아마 7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종가가.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빠졌죠. 6만원대로 이제 떨어졌고요. 현재 66,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300원 기준으로 4조 8천억. 4조 4.8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추정된다 그랬죠? 5천억입니다. 올해 5천억 조금 넘고요. 이 수치를 대입해 보면 이익은 20% 좀 안 되니까요. 이익은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높은 수치죠.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던 게 케이스 3까지 가면 SK 바이오팜을 넘을 경우 16만 8천 원을 받는데 12조 이거는 깔끔하게 우선 깨졌고요. 케이스 2는 시총 9조 9조까지도 못 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케이스 1 62,400원은 뛰어넘어서 우선 8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시총 4조 5천억 정도 되고 케이스 1은 넘었으나 케이스 2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SK 바이오팜보다 바이오팜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상장한 초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상장하고 나서 성적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본 새 총리 스가가 선출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스가죠. 자,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이죠. 이제 바뀐 게, 자, 아베가 건강상 이유로 총사퇴를 했고 과반 지지를 얻은 스가 총재가 자, 새로운 총리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 내각을 구성하던 이런 뭐 재무상, 외무상, 문부과학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환경상, 경제재생상, 올림픽상 등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똑같이 유임이 됐다는 거죠. 자, 스가가 누군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몇 년생이냐면 1948년생입니다. 48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지금 몇 살일까요? 자, 정확하게 73살입니다. 한국 나이 73살이고요. 대학은 호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호세이 대학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찾아보니까 일본에 있는 6개 대학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도쿄, 와세다, 게이오, 메이지, 호세이, 리쿄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호세이 대학을 나왔고 87년에 요코하마시의 시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96년에는 중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자민당 공천을 위해서 2005년에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총무부 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아베 신조 총무 대신 임명을 했고요. 2012년에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이때부터 관방장관을 했어요. 관방장관을 했습니다. 자, 자민당 총재 선출이 됐고 2020년에 9월에 총리 선출. 관방장관을 최장 재임한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했었죠. 자, 스가 발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가 우리나라 관련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한 걸 보면 안중근은 범죄자, 사형 판결 받은 테러리스트, 특히 회자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안중근 표주 설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 움직임에 관해 질문을 받고서 우리나라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 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할 걸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자 극히 유감이라. 자, 우리나라, 자, 대한민국의 영웅 중 한 분이 누구죠? 안중근 의사죠. 우리나라는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죠. 우리나라와는 극과 극의 지금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는 어땠냐? 아베도 이런 극우에 가깝죠. 극우. 이 사람도 이런 극우에 가깝다고 표현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방장관이 뭔가를 한번 보면 관방장관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청의 업무 조정력, 일주일에 2번 열리는 가기와 사무차관 회의를 운영합니다. 내각의 모든 현황,
정보의 교체로 있는 수석 장관입니다. 총리 대리 예정장 1순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각 2, 정부 공식 발표는 모두 관방장관을 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순환은 관방장관입니다. 그래서 관방장관 일본 내각의 일원으로 한국을 치면 장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 장관으로 불리고 지금 이 분이 지금 스가가 지금 총리가 되고 나서 새로 관방장관에 오른 사람입니다. 가토 가츠노부죠. 9월 16일자로 관방장관을 치면 이제 아마 일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분이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유가 가격입니다. 최근에 40달러를 깨고 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40달러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코비드19로 인한 원유 재고 사태가 다시 일어나냐, 이런 지금 퀘스천이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원유 위기가 오는 것인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내각 새 총리 선출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스가 요시히데, 그는 누구인가를 알아봤고요. 정치는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아베, 그 전에는 누구죠? 그 전에는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이제 내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베 때 이제 눈이 들어서 아베의 관방장관을 굉장히 최장기로 한 사람이죠. 최장기로 했고 이번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는 찾아보면 아베 정신을 이제 계승한 좀 극우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중근사에 대한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우리나라 영웅 아닙니까? 영웅과 좀 거리가 먼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됐고, 현재와 같은 기조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아베가 우리나라와 취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비슷한 기조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2인자였는데 언제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2인자였는데 발표한 것도 보면 그렇고 지금까지 결정한 것들을 보면 계속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끔 한 그런 역할들을 2인자로서 해왔다고 주요 논평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 개각된 내각에서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도 이 사람을 지지해줘서 이 사람이 쉽게 총리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계는 기존과 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베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새 총리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죠. 자, 주점부인 오늘 새로운 총리 스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 분들에게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